네, 우선 이제 장 살펴볼까요? 글로벌 증시가 좀 변동된 게 있어가지고 미국 증시부터. 미국 증시는 약간 혼조세 모양새가 있었네요. 다우는 0.50 살짝 상승했고 S&P 500도 0.2로 살짝 상승. 나스닥은 마이너스 0.61, 너셀은 0.18 살짝 상승. 우선 이렇게 보게 되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렇게 올라갔다 뭐 떨어졌다 이렇게 되면 이해가 안 되고 그림으로 봐야죠. 차트를 봐야지 눈에 딱딱 띄죠. 해외 증시 우선 유로스톡이 최근에 계속 상승했다가 아이고 내림 롱바디 블랙캔들 나왔네요. 약간 이렇게 되면 좀 꺾이는 모양새가 있긴 하죠. 다우는 모양새가 약간 지금 깃발형 패턴의 모양새가 나오긴 합니다. 네, 약간 조정의 모양새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전 캔들이 롱바디 눌림 블랙 캔들 나오고 다시금 상승 반격형 화이트 캔들 나왔습니다. 어, 뭐 지금 흐름 자체가 페넌트 패턴의 모양새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깃발형. 나스닥은 최근에 좀 상승했다가 한 이틀 전 캔들이 하락 인기형 블랙 캔들 나오고 이전 캔들이 하락 장악형 블랙 캔들 나왔습니다. 롱바디. 그리고 나서 샛비령 화이트 캔들 나왔죠. 여기서 약간은 지지하는 모양새 나왔고 여하튼간에 뭐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를 떠나서 그럼 뭐 잔파동 떠들어대봤자 시간 낭비고 네 올라갔다가 여하튼간에 조정을 주고 있다는 거죠. 다우도 조정인 거고 나스닥도 조정인 거고 S&P 500도 조정인 거고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이구 후크형 캔들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좀 빠졌네요. 빠졌다가 이제 물론 지지 라인 자리긴 한데 여하튼간에 꺾인 거 꺾인 거죠. 더블탑 패턴 나오고서 중국 쪽은 하락 잉태형 여하튼 약간 다 조정인데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모양새는 조정의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네 우리나라 증시도 네 지금 박스권 조정으로 나오고 있죠. 코스닥은 네 갭매끌 올라왔다가 조정으로 내려왔고 뭐 이렇게 전반적인 흐름을 보게 된다면은 다음 주의 증시는 조정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조정장이다 안 조정장이다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건 뭐 우리가 뭐 그런 거 쓰잘데없는 얘기고 그것보다는 핵심은 그거겠죠. 뭐 투자 전략을 잘 생각했는데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방송에서 다 얘기했어요.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 제가 맨날 같은 얘기 떠들어대면 저도 힘들고 듣는 분들도 맨날 똑같은 얘기 듣는 거니까 네 이거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증시 전망에 월요일 요거 전망 월요장 전망 요 영상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으니까 저거 보시면 될 거고 다만 이번 시간에는 글로벌 증시를 좀 살펴보려고 했던 거죠. 네, 글로벌 증시와 함께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조정의 모양새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엔비디아가 많이 빠졌네요.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4.80 빠졌고 넷플릭스도 마이너스 4.18 빠졌고 테슬라도 마이너스 5.03% 빠졌고 드디어 의약바이오 쪽이 움직이려고 하나요? 머크사가 1.73 상승 에브비가 2.25 알리 릴리 앤 컴퍼니가 0.97 존슨앤존스가 0.47 화이자가 1.25 네, 좀 의약바이오 쪽, 헬스케어 쪽 의약바이오 쪽이 상승해줬는데? 뭔 일이야? 갑자기 무슨 또 어떤 게 발생했나?
여튼간에 뭐 의약발 쪽이 좀 반등해줬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가 쪽, 엑스모빌이 4.21, 쉐브론이 2.10 상승해줬습니다. 유가는 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왔다리 갔다리 계속 여러분들하고 체크하고 있죠. 유가가 지금 79달러, 71달러에서 81달러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에어로스페이스, 디펜스, 방위 산업 쪽도 약간은 상승한 모양새가 있습니다. 유틸리티 쪽도 상승했고요. 유틸리티 쪽도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유틸리티 쪽 상승했고, 철도 쪽도 상승했고, 여하튼간에 좀 특이한 거는 의약발 쪽이 좀 상승한 부분이 있긴 하네요. 월마트도 상승했고, 소비 방어주, 펩시, 약간은 그 모양새가 성장주가 좀 빠지고, 그 다음에 약간 소비주 쪽이 좀 소비 섹터가 좀 상승한 모양새? 그동안 올라오지 못했던 섹터가 다시금 좀 반등하려고 하는 모양새가 있긴 하네요. 뭐 이런 원리죠 뭐. 증시가 올라갈 때는 성장주가 올라가는 거고, 다시 좀 빠질 때는 소비주라든지 유틸리티 쪽, 소비주라고 그럼 그런데 여하튼간에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키높이, 그런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섹터로 좀 더 보신다면 에너지 쪽에 3.92, 거의 4% 가까이 올랐네요. 유틸리티 쪽에 2%, 보건의료가 0.94%, 소비 섹터, 필수 소비재 쪽이 0.93, 인더스트리얼 쪽이 0.74, 파이낸셜 쪽도, 금융 쪽도 0.40, 머티리얼스 또 원자재 쪽도 0.36, 부동산 쪽도, 이건 건설 쪽이죠, 0.27. 나머지 그동안 이제 성장주 역할을 했던 반도체 섹터가 마이너스 2.02% 하락을 한 거죠. 전기전자 쪽 빠졌다는 게죠. 커뮤니케이션 미스, 다 이제 전기전자 인터넷 서비스 이쪽이잖아요. 이쪽도 뭐 마이너스 0.89 빠졌고, 그 다음에 자유소비재 쪽은 이제 약간 사치 소비재 쪽인데, 뭐 꼭 소비재긴 소비재인데 꼭 사야 되는 건 아닌 거. 선택적 소비. 그래서 이제 사치 소비, 자유 소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쪽 이제 이쪽에 포함되는 게 차량이죠, 차량. 차량이 뭐 반드시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선택의 영역이 있는 거고. 물론 뭐 지금은 필수긴 한데 생활 속에, 하지만 뭐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선택의 영역이니까. 여하튼간에 이제 2차전지 섹터가 자유소비재 쪽, 이쪽에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1.2% 하락했다. 여하튼간 반도체 쪽하고 2차전지 쪽이 좀 하락을 했다는 거죠. 성장주 쪽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뭐 그래도 차트를 한번 볼까요? 화이자 쪽으로 먼저 대표적인 거니까. 근데 많이 상승한 건 아니네요. 그냥 이렇게 좀 옆으로 밀리다가 약간 반등 정도니까 뭐 그렇게 많이 상승했다 보기는 어렵고. 머크사를 볼까요? 머크사도 좀 올라갔다가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지지하고서 반등해 준 거니까, 반등 정도. 네, 좀 최근에 의약발 쪽이 하락을 했었죠. 그러다 반등해 준 거니까. 결국에는 뭐 그동안 상승 못했다가 반등해 줬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또 좀 특이한 거는, 에어로스페이스, 방위산업 쪽, 이쪽도 좀 올라갔다. 방위산업 아니면은 이제 우주항공, 아니 우주위성항공, 우주인공위성, 이쪽이 좀 올라갔다. 보잉사는 보잉도 들어갔나? 보잉사?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요게 이제 글로벌 증시의 좀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새 체크를 하고 있는 게 채권 금리를 체크해드리고 있죠. 뭐 아니랄까, 제가 예상했던, 제가 괜히 체크를 하는 건 아니겠죠. 심심해서 시간이 남아돌아서 체크하는 건 아니겠죠. 네, 보시다시피, 네, 미국의 채권금리가, 계속 올라갔죠. 제가 주목할 때부터, 네, 3.3%까지 하락했었죠.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3.3%에서 3.4%, 그 다음에 3.5%, 3.6%, 3.7%까지 올라왔습니다. 당연히 채권금리가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채권금리가 올라오게 되면 성장주가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채권금리를 계속 본 겁니다. 그렇죠. 괜히 여러분들하고 채권금리를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에는 경제지표가 한두 가지가 않죠. 보통 100개가 넘어요. 경제지표만 해도. 여러분들 경제지표가 100개가 넘는데 100개 다 보실 거예요. 물론 원래는 처음 100개를 다 보셔야 돼. 근데 이제 그럴 수는 없죠.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현재 시장에서 뭐가 가장 핵심 포인트인지 그런 맥점을 잡는 게 가장 우선이겠죠. 그 맥점을 잡고서 그것을 계속 팔로잉 하면서 추적하는 게 능력이겠죠. 네, 여하튼 그래서 지금 채권금리가 3.7%까지 엄청나게 상승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나스닥이라든지 글로벌 증시가 좀 약세 모양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당분간은. 네, 유럽 증시도 닥스도 독일이죠. 네, 독일의 닥스가 마이너스 1.39% 하락했고, 영국의 FTSE가 마이너스 0.36, 프랑스의 까크 지수가 마이너스 0.82, 이탈리아 MIB 지수가 마이너스 0.86, 유럽의 스톡 지수가 유로존이죠. 마이너스 0.96. 아까 뭐 보셨다시피 이제 유럽 증시도 약간 조정을 받은 모양새가 있고요. 거기다 또 이제 비트코인도 같이 봐야 되죠. 비트코인도 약간 나스닥의 흐름과 좀 커플링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매번 커플링 되는 건 아닌데. 네, 지금 비트코인도 23,000달러까지, 23,800달러까지 상승했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21,700달러까지 떨어진 거고. 뭐, 여러모로 이제 기술주의 약세를, 알려주는 시그널 지표들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암호화폐를 괜히 보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뭐 비트코인을 매매하려고 암호화폐 보는 건 아니고. 기술주 쪽, 성장주 쪽을 확인해 보려고 보는 거니까. 금값은 그냥 살짝만 볼게요. 금값은 지금 온스당 1,9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876달러까지 약간은 좀 조정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달러가 조정을 받게 되면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겠죠?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 어떻게 됐죠? 환율도 같이 상승하겠죠. 그러면 환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코스피가 약세로 갈 수밖에 없긴 하겠죠. 네, 그런 연관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 정도면 다 봤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구리값도 떨어지네요. 구리값도 좀 떨어지고 있다. 네, 요 정도 좀 보고요. 이 정도면 뭐 글로벌 증시 기본적인 거 다 체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뭐 어제는 우리나라 증시의 그 코스닥 코스피, 그 다음에 투자 전략까지 다 말씀드렸으니까, 어제 얘기했던 거 오늘 또 얘기하면 좀 아무래도 시간 낭비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증시에 관련된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네, 여기 월일장 전망 이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이제 주요 종목과 오늘은 이제 이런 걸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제가 이제 방송에서 좀 그런 얘기를 했죠. 테마성 그런 재료는 제가 좀 지양을 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래도 좀 섹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긴 하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섹터는 어디일까요? 예, 당연히 의약바이오 쪽일 겁니다.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의약바이오 쪽 종목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을 거고, 예. 아무래도 의약바이오 쪽 종목이 한번 날아가기 시작하면 엄청난 상승세를 이루니까 많은 수익률을 가져다 주니까 대부분 의약바이오 쪽으로 외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좀 의약바이오 쪽 섹터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약간 큰 그림부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쪽에도 의약바이오 쪽이 있고, 예. 코스닥에도 의약바이오 쪽 섹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코스피에 있는 의약바이오 쪽 섹터부터 좀 볼게요. 우선 그림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코스피 쪽에 있는 의약바이오 쪽이 어떤 식의 움직임을 가져가는지, 이거는 이제 여기 써있죠. 우리가 뭐 그동안 코스피 코스닥이라는 지수 관점으로만 봤는데, 지수 말고라도 해당 섹터 코스피의 의약바이오 쪽 그 섹터의 그 흐름을 보면은 좀 좋겠죠. 간혹 가다가 팅킹님 의약바이오 쪽 섹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전망 이런 거 좀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을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내가 의약바이오 쪽 섹터를 좀 궁금하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요? 코스피에도 의약바이오 쪽이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의약바이오 쪽이 있잖아요. 그 둘 다 살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보는 거는 코스피 쪽의 의약바이오 쪽 섹터의 지수, 섹터 지수를 좀 같이 보는 겁니다. 아이고,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은 코스피 쪽 의약바이오 쪽 얘기해드린 거예요. 아무래도 추세가 하방이죠. 당연히 하방이겠죠. 뭐 지수가 빠졌으니까 당연히 하방일 거고. 그래도 살짝 돌린 건 있긴 하네요. 하방이긴 한데. 근데 돌려봤자 아직은 지금 확실하게 돌린 건 아니네요. 그쵸? 추세가. 그리고 뭐 이런 건 있네요. 지금 당장은 뭐 의약바이오 쪽이 지금 살아서 움직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잘 들으세요. 핵심을. 지금은 코스피 쪽 의약바이오 쪽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이따 코스닥 의약바이오 쪽 말씀드릴게요. 코스피 쪽은 지금 보시다시피 돌린 건 있어요. 돌린 건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이렇게 돌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좀 돌리긴 하겠지. 나중에 돌리긴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거고. 뭐 그런 관점을 본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 마일스톤에 대해서, 이정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월간 일정표라고 해가지고 의약바이오 쪽 재료는 어디 있다고 얘기했죠? 4월달, 5월달, 6월달 있으니까 뭐 요거를 좀 참고해보세요. 뭐 4월달이라고 하니까 뭐 마냥 4월달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흐름이란 게 있으니까.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주식에서는. 과정의 소중함이 있어야지 결과가 나오는 거지. 과정 없이 결과 나오진 않잖아요. 결과만 보시지 마시고요. 결과에만 포커싱을 맞추지 마시고 이 과정을 보세요. 2월달, 3월달이란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의약바이오 쪽은 약간의 6초 요쪽 하락 추세에서 돌린 건 있는데 다시 한번 빠진 상태에서 약간 좀 밀리는 모양새. 아직은 좀 강세 모양새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코스피 쪽의 의약바이오 쪽이 좀 강세 모양새라든지 어느 정도 움직임을 보이려고 한다면
1400, 300선까지는 좀 올라야 될 것 같아. 1400, 300선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네 여기까지는 올라와야 되겠다. 최소 모태로 요 정도는 좀 올라와줘야지 뭔가 그동안에 좀 하락 추세선을 그죠? 돌파하면서 올라오려고 하는 이런 모양새가 나오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긴 하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과정이 있어야지 결과가 나옵니다. 과정에 대한 소중함 잊지 마세요. 맨날 기사 보고서 매매하는 결과론적 매매 뻔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주가 올라가면 기사 터지고 기사 보면서 결과론적 매매하는 거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창피스럽게. 네, 여튼간에 지금은 네, 2, 3월에 대한 과정을 좀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1400 죄송합니다. 14,300선 여기까지 올라오면 그때부터 좀 의약바 쪽, 코스피 의약바 쪽에 좀 그림이 만들어질 것 같다. 차트에 그림이 만들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아직은 돌리지 않은 모양새니까 아직은 좀 약세 모양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코스피 쪽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러면 또 이것만 말씀드리면 또 섭섭하겠죠? 아무래도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삶의 동기부여와 뭔가 미래에 대한 희망 이런 걸 좀 원하시니까 뭐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린다면 요런 공간 있죠? 이런 공간은 존재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요걸 매집봉이라고 본다면 이 자리를 매집봉이라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여기가 있네요. 여기에 개파락 모양새가 있죠? 그러면 이전 매집봉을 돌파하면서 이전 매집봉을 돌파하면서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겠죠? 이만한 공간이 있네요. 이만한 공간. 그쵸? 그 엄청난 상승력이 보이겠죠? 그리고 이전 매집봉을 넘어서면서 갭을 매끄러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코스피 쪽은 요 정도 말씀드리고 또 코스닥 쪽을 좀 말씀드릴까요? 아이고 너무 길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선 요소 한번 끊고 가볼게요. 요소 끊고 가보고